다음 이야기 한번 살펴보죠. 자, 이번 이야기는요, 한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제의 악재를 오늘의 악재로 덮는 모양새라고 하네요. 누구냐? 바로 아직 청문회까지 한 열흘 정도 남은 이해운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 얘기입니다. 갑질 의혹이 가라앉기도 전에 녹취가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말이요. 핸드폰으로는 검색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것도 몰랐단 말이야? 너 언론 담당하는 애 맞니? 아니 거의 지금까지 몰랐단 말이야? 너 그렇게 똥오줌을 못 가려? 뭐 모르겠어? 아, 말 좀 해라! 차마 제가 전하기도 좀 어려운 말이에요. 대체 이번에는 누구한테 왜 그랬답니까? 네, 이게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예. 페이스북에 올린 지금 녹취 자료인데 지금 이제 이해운 후보자가 당시 이제 국회의원 시절이었을 때 그때 당시에 언론 담당 보좌관을 상대로 지금 이렇게 이제 밤 10시 25분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거든요. 네. 사실 이제 본인이 나오는 기사에 대해서는 좀 많이 좀 예민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언론 보좌관한테 아니 휴대전화 검색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냐 이렇게 하면서 언론 담당인데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이야기를 또 했고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한 게 너 그렇게 똥 오줌도 못 가리느냐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지금도 들으셨다시피 예. 언성을 높였고 그래서 이제 보좌관이 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서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말 좀 해라 이렇게 소리까지 질렀다라고 합니다. 아니 사실 근데 이종훈 평론가 지난번에 자 오른쪽에 그 나왔던 인턴 직원 자 저 부하 직원 녹취가 공개됐을 때 얼마나 억울하면은 이게 이 후보자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걸 수년 동안이나 갖고 있었냐 이런 말이 나왔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갑작스럽게 녹음하지는 않습니다. 쌓여 있기 때문에 녹음을 하는 것이고 그 쌓인 상처 때문에 그것을 계속 간직하게 되는 것이지요. 앵커께서 인턴과 비교를 하셨는데 사실 공통점이 있어요. 이번에 나온 것과 뭐냐면 언론을 담당했다는 거예요. 언론. 인턴도 내가 언론 나온 걸 왜 놓쳤어? 하고 지금 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의 보좌관도 언론을 왜 놓쳤느냐라는 거의 비슷한 그런 이유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 이거예요. 이해운 의원이 그렇게 자신이 남한테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나는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고 나는 KDI 출신이고 나는 삼선 의원이고 이런 데 대한 프라이드가 너무나 강한 나머지 내가 비춰지는 모습이 내 성에 차지 않을 때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고 근데 그걸 못 챙긴 보좌관들이나 인턴을 지금 비판하는 건데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남한테 대접받고 싶으면 남의 인격도 사실 존중을 해줘야 내가 대접을 받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남들한테 비춰지는 모습만 신경을 쓰이고 보좌관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그런 이중적인 어떤 태도를 이번에 보여주는 거죠. 또 언론이란 키워드를 이 후보자에 대한 쓴소리까지 주셨는데 자, 이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 부하 직원에게 이렇게 이제 또 IQ를 거론하면서 고함쳤던 음성이 공개된 지 채 열흘이 되지 않아서 또 다른 악재가 터진 겁니다. 기사 검색해서 보고해라. 도대체 얼마나 더 얘기를 해야 네 머리에는 그게 이해가 되니? 너 뭐 IQ 한 자리야? 그냥 이름만 들어간 거는 그거 아니야? 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게 터졌다고 그냥 막 네 맘대로 그러고 떠져? 아, 이제 판단하지 마. 네 머리 갖고 판단해갖고는 안 돼. 네가 무슨 그게 머리라고 판단을 하니? 너 머리는 판단하는 머리 아니야. 너 판단하지 마. 내가 몇 번을 얘기 알아들어. 네가 무슨 판단을 해, 네가 무슨. 자, 아직 청문회까지 이제 열흘이 남았는데 이런 녹취가 2건이나 지금 공개가 된 겁니다. 자, 조금 전에 들으셨던 이 녹취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한다 이런 입장을 내긴 했는데 아직 앞서 들었던 또 추가 녹취에 대해서는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러면 전현 평론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좀 잦았던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아마 이제 인턴, 보좌관, 소위 말하는 본인과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막말을 너무 자주 했던 건 아니냐 이렇게 국민들 사이에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청문회까지 갈 것도 없고 사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금 주진우 의원이 녹취를 공개했는데 아마 제보자와 접촉을 직접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주진우 의원은 이 제보자의 말을 빌려서 이해운 전 의원이 본인 기사에 굉장히 예민하고 분노 조절을
못했던 습관이 있었고 그리고 밤 10시 25분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전화한 것도 폭력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인성으로 할 수 있겠느냐 사퇴하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약간 기류가 좀 엇갈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청문회까지는 해서 정책 네. 검증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느냐 예. 이런 것을 여야 모두 관심 있게 지켜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지켜볼까? 여야 모두 관심 있게 보고 있다지만 자,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요. 또 다른 의혹들은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국민 정서에 민감하다고 볼 수 있는 악재, 의혹이 하나 더 터졌습니다. 바로 집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경미 변호사, 이 후보자가 반포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됐는데 이게 좀 수상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반포 아파트가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가 2024년 7월 19일에 있었는데 예. 그때 이제 그 이전에 보면은 2023년에 이제 장남이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포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에도 결국 이 청약 가점을 74점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부양 가족이 계속해서 이제 장남을 이제 올려두고 있었던 거죠. 세대원으로 같이 이제 등재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고 나서도 지금 이제 그 이혜훈 후보자가 가족 전체가 결국 이제 혼인을 하고 나서도 혼인신고를 따로 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전입신고를 따로 바깥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같이 5명이 구성으로서 이렇게 이제 전셋집으로 같이 전입신고를 했다가 이후에 8월에 이 아파트 반포 아파트에 들어갈 때도 똑같이 세대 구성원을 그대로 유지해서 이제 전입신고를 했거든요. 그렇게 계속해서 유지를 한 이후에 작년에서야 비로소 이제 이 장남이 혼인신고도 하고 전출을 해 나가서 결국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네. 이 청약 가점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위장 미혼이지 않았느냐. 아. 이제 결혼을 네. 하고 나서도 결국 이제 세대 구성원을 분리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세대원을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가점을 유지를 했다가 이후에도 이게 혹시나 이제 들통 날까 봐서 발각될까 봐서 계속해서 이제 좀 유지를 계속해서 하는 모양새를 보이다가 작년에서야 이렇게 전출을 해 나가지 않았겠느냐. 좀 이렇게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장 미혼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자, 이혜훈 후보자는요. 어쨌든 성년인 자녀 결정 사항에 개입할 수 없었다. 그러면서 불법 부당한 일은 없었고 청문회에서 이거 소명이 다 가능하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여당에서도요. 냉랭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반포 아파트 관련해서 장남 위장 미혼 논란되고 있는데 혹시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불법 부당한 일은 없었고요. 그리고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면 충분히 납득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증여세 회피하려고 가족들끼리 차용증 쓰셨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다 총체적 문제던데. 그래도 저는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할 말은 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당에 저는 돌아가서 뭐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